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봄 날씨가 물씬 풍기니까 좋으시죠? 저희도 지금 완전 봄 날씨가 물씬 풍겨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봄을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이쁘다 아름다운 식물, 이쁘다 꽃이 이쁜 식물들, 그리고 한번 야생화들, 그리고 조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식물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이 식물은 영산홍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영산홍 소개하니까 너무 좀 생뚱맞죠? 영산홍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워낙 싼 나무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좋은 나무기도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어주는 나무가 철쭉 중에서 영산홍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심어지는 나무인데요. 영산홍은 상록성을 띠고 있고 겨울에도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중 내내 잎을 달고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봄에는 붉은색의 화려한 꽃이 만발해서 장관을 이루고 내한성도 강해서 정말 우리나라 토양에 정말 잘 맞게 잘 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햇볕, 토양 이런 것들이 다 잘 맞고 물 주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식물인데 정말 경제식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나 정원의 가장자리에 심으면 선명한 색감을 제공해서 많이 심고 있고요. 굴락 형태로 심으면 더욱 화려한 영산홍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백철쭉입니다. 백철쭉은 흰색 꽃이 특징이고 세련된 우아함을 가지고 있죠. 우아한 꽃을 원하신다면 백철쭉입니다. 그래서 자생력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햇볕도 잘 받는 곳에서 자라면 좋고 약간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 심는 것은 더 좋습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습도는 항상 적당히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토양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잘 자라니까 산성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독으로 심으면 매우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다른 꽃들과도 조화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흰색이라서 다른 꽃들도 잘 받쳐주니까 흰색으로 단독으로 심어도 괜찮은 백철쭉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자산홍입니다. 자산홍 같은 경우는 영산홍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겨지는 나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산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심겨지는 나무고요. 다채로운 꽃 색깔과 높은 관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꽃 색깔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색감이 들죠. 그러면서 봄에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우고요. 꽃송이가 크고 풍성합니다. 내한성도 아주 뛰어나서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산홍 같은 경우는 햇볕을 잘 받는 장소에서 심어주면 좋고요. 물 주는 건 항상 습기를 좋아하지만 과습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 잘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원이나 화단의 중심에 심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단독 식물로 심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군식을 했을 때는 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자산홍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황철쭉입니다. 황철쭉 같은 경우는 철쭉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철쭉이고 몸값이 나가는 철쭉으로도 유명하죠. 노란색의 꽃이 피고 풍성한 꽃잎과 강렬한 색상이 눈길을 끌고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로도 유명한 그런 식물입니다. 황철쭉은 햇볕을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잘 자라니까 방그늘에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은 산성 토양을 선호하고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토양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지만 과습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황철쭉은 다른 철쭉류와 함께 굴락을 이루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노란색이 눈에 확 띄니까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용하시면 더 좋은 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라스나 화단에 포인트 식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황철쭉의 밝은 색은 정원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노란색이 피다 보니까 불을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해서도 많이 팔리는 그런 철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매자나무입니다. 매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자나무 특징은 봄, 여름, 가을이 화려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이 어떻게 화려할까요? 저는 매자나무를 꽃보다 아름다운 잎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자나무의 잎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색감의 느낌, 초콜릿 색감의 느낌, 선셋이 드는 듯한 색감의 느낌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매자나무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잎이 메자나무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는 저희가 품종 소개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메자나무를 우선 내 정원에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내 정원에서 건강하게 키우려면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왜 햇빛이 잘 들어야 될까요? 메자나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꽃의 특징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런데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 잎 색깔이 햇볕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햇볕을 안 들면 오렌지의 느낌이 안 나고 녹색의 느낌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 그늘에서 메자나무를 키우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녹색 비슷한 색깔이 돼 버려요. 근데 햇볕을 잘 받게 되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색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자나무는 양지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는 건 기본이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는 건 기본이고, 비료 같은 걸 줄 때 어떤 비료를 많이 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근데 메자나무는 질소질거름 이런 것보다는 그 칼륨의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줘요. 잎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잎의 색감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름보다 질소, 인산도 골고루 들어가야 되지만 칼륨 성분이 좀 더 높은 그런 거름을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선명한 잎을 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자나무의 품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품종은 오렌지 아이스라는 품종입니다. 메자나무는 아직은 잎이 안 나와 있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잎은 안 나와 있지만 뿌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먼저 대표적으로 오렌지 아이스,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뿌리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자나무의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품종 중에 하나가 오렌지 아이스인데,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잎의 색감이 오렌지 색감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오렌지 색감이 언제부터 나오냐? 봄부터 가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품종이고요. 성장 속도는 중간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여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비교적 관리도 편한 식물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자나무들 어디서 활용하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럼 화단이라든가 테라스, 주택 앞마당에 심기 좋고 굴락지로 심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메자나무 오렌지 아이스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오렌지 로켓입니다. 오렌지 로켓 같은 경우도 꽃의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오렌지 로켓과 오렌지 아이스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렌지 아이스 같은 경우는 외성종이라고 한다면 한 40에서 50cm 크는 품종이라고 하면, 오렌지 로켓은 키가 1m 20에서 1m 50까지도 크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존재감이 있는 메자나무를 심고 싶다라고 하면 오렌지 로켓을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 정원에서 존재감 있는 메자나무를 심고 싶다라면 오렌지 로켓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오렌지 선라이즈입니다. 오렌지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오렌지색이 특징이죠. 강렬한 오렌지색을 원한다라면 오렌지 선라이즈가 좋을 것 같고, 오렌지 아이스와 구별되는 점이 테두리에 황금색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좀 색감이 단조하다기보다는 황금색의 테두리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붉은 태양의 오렌지빛을 원한다면 오렌지 선라이즈입니다. 선라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선셋도 있어야겠죠. 이 식물은 썸머 선셋입니다. 썸머 선셋은 선라이즈와는 다르게 그라디에이션이 이루어지는 품종입니다. 녹색서부터 시작해서 오렌지색, 붉은색이 이렇게 선셋이 지는 듯한 모양으로 잎이 변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오렌지 선셋을 심어서 석양이 지는 듯한 분위기를 내 정원에서도 연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 같은 경우는 정열의 루비색이죠. 정열의 루비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는데, 루비색만 있다라면 좀 아쉬움이 있을 건데, 햇볕을 잘 받으면 루비색에 테두리가 황금색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그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이고요. 키가 다른 메자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작은 부분 낮게 어떤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싶다, 아름다운 색감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루비스타를 통해서 내 정원에서 정열적인 루비색과 황금색이 어우러져 있는 루비스타를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스타였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초콜릿 썸머입니다. 초콜릿 썸머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느껴지듯이 여름의 초콜릿이죠. 정말 초콜릿색과 오렌지색이 살짝 돌면서 어우러지는 색감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초콜릿색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초콜릿 색감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엽식물들을 좋아하잖아요. 자엽식물과도 잘 어울리는 초콜릿 썸머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초콜릿 썸머를 통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초콜릿색으로 내 정원을 입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초콜릿 썸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가우룩스 4종입니다. 블룸은 차가우룩스 핑크, 블루 퍼퓸, 화이트 퍼퓸 4가지의 차가우룩스 시리즈입니다. 향후룩스라고도 하고 차가우룩스라고도 하는 4가지 품종이었습니다. 네, 이 식물은 동광할미꽃입니다. 저희가 올해 동광할미꽃이 1차가 매진되고 나서 2차가 들어오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애를 먹었던 식물인데 동광할미꽃 2차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동광할미꽃입니다. 이 식물은 겹할미꽃입니다. 겹할미꽃 같은 경우는 정말 겹으로도 피고 아름답게 피는데 색상이 랜덤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겹으로 피는 할미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토종할미꽃입니다. 토종할미꽃은 동광할미꽃과 다르게 색깔이 약간 붉은색 계열이죠. 그래서 내 정원에서 붉은색의 아름다운 할미꽃을 보고 싶다면 토종할미꽃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종할미꽃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에키놉스인데요. 절구대라고도 하죠. 에키놉스 절구대인데 키가 50cm까지 크는 품종과 키가 1m까지 크는 품종 2가지가 있는데 키가 50cm까지 크는 품종은 플래티넘 블루이고요. 키가 1m까지 크는 에키놉스는 블루 그로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야생화는 무늬후록스입니다. 후록스 중에서도 잎에서 이렇게 무늬가 나서 굉장히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이고요. 네, 무늬후록스는 꽃도 아름답지만 잎도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그리고 잎 자체가 관상가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늬후록스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베르가못 빨강입니다. 베르가못 같은 경우는 정말 향이 좋은 식물이죠. 잎에서 향이 나는 허브류의 식물인데 꽃도 빨간색의 정열적인 꽃이 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향도 좋은 식물이어서 내 정원에 허브 향을 마음껏 느끼고 싶다라면 베르가못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 향이 가득한 베르가못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무늬가 가득한 백리까지 향을 전파하는 무늬백리향입니다. 무늬백리향 같은 경우도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좋죠. 내 정원에서 잡초가 나지 않게 미리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백리향이었고 옆으로 이어서 바로 백리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리향 같은 경우는 무늬백리향보다 퍼짐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잡초와 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다라고 하면 백리향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도 백리까지 가는 아름다운 꽃 백리향이었습니다. 백리향.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섬노루기입니다. 섬노루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로서 정말 산에 가서 한 송이를 딱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움이 드는 그런 야생화 같은 느낌이죠. 정말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나무인데 수수하고도 아름다워서 내 정원에 정말 한 폭이 간지나게 딱 심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고 싶다라면 섬노루기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식물은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는 잎 자체가 보면 블루 색감의 느낌이 나죠. 초록색의 느낌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정말 블루 색감의 그 잎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정말 구름 위에서 국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구름국화라고 지어졌는데, 한번 구름 위를 걸으면서 국화꽃을 감상해 보고 싶으시면 구름국화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쭉류,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는 매자나무, 그리고 야생화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식물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들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드닝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